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주간 최백은 2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주간 최백은, 즉 최백은 교수님께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준칙에 목 매는 이유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셨습니다. 방송은 모피아 그런 거였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편집해가지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준칙에 목을 매고 있다. 이 부분을 따로 편집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지난 4월 7일에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IMF 한국 국가채무 비율 5년 뒤 70%, 문재인 정부 선심 정치의 나랏빛 증가 속도 선진국 중 최고 수준. 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2026년에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0%까지 증가한다는 그런 전망을 IMF에서 냈다는 것이고요. 2020년 정확한 숫자로 보면은 2020년 이제 작년이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8.7%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그것이 69.7%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주요 선진국들이 팬데믹 이후 국가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돈풀기를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반대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늘려놓은 각종 수당성 복지 지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확대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이 줄어들 생각이 없고, 그래서 계속 재정을 지출해서 20%가 2026년까지 증가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 신인도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명분으로 늘려놓은 지출 규모를 줄이는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IMF 보고서로부터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 2020년 대비 2026년 국가 채무 비율이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늘어나는 국가는 호주밖에 없어요. 호주가 11.9%포인트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63.1%에서 75%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은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늘어나고요. 일본, 스위스, 스웨덴, 독일, 그리스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이 최백은 교수님은요, 우선 이 선진국들이 최근 국가 채무가 20%포인트 증가한 나라들 대부분이 2년 안에 증가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한국은 지금부터 6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른 국가들은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난 상태, 선진국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100%가 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찍고서 이제는 좀 내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리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은 아직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2026년까지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최백은 교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IMF의 전망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면서 기재부를 소환합니다. 이 IMF가요, 이런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각국의 어떤 정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기재부겠죠? 이 기재부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재부가 만든 국가채무관리 계획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기재부가 최근 10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계속 틀려왔기 때문에
이번 2026년까지의 전망 또한 역시 틀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틀려왔던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항상 실제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가 실제 국가 채무 비율은 전망보다 낮게 증가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기재부가 일부러 국가 채무 비율을 과장되게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음모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재부가요,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과장되게 전망하는 이유가 바로 작년에 도입하지 못한, 국회 통과를 못했을 겁니다. 작년에 도입하지 못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재정준칙은 왜 그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냐? 재정준칙을 도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제한되고 그 제한된 재정을 기득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모피아의 행위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해보죠. 일단 국가 채무 비율 중기 전망이 도대체 왜 틀리는가 한번 생각해보죠.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거는 재정 지출 계획과 GDP 성장률 두 가지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재정 지출 계획이 앞서 짜놓은 거와 실제가 달라지거나 또는 GDP 성장률이 예상과 달라지면은 그때 바로 틀리는 거겠죠. 자, GDP 성장률은 사실 거의 모든 기관이 다 틀립니다. 중기 전망뿐 아니라 매해 한 해에 GDP 성장률 예측을 하잖아요. 연초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년도 연말에 예측을 하는데 다 틀리죠. 네, 그래서 항상 IMF나 OECD 봐도 중간중간 계속 수정치를 내놓잖아요. 한 분기에 한 번씩 내놓나? 1분기 끝나고 수정치 나오고 2분기 끝나고 수정치 나오고 그게 틀리니까 자꾸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과연 얼마나 틀릴까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연합뉴스 2016년 11월 기사입니다. 성장률 전망 누가 많이 틀릴까? 정부, 한국은행 꼴찌 다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 2016년 기사니까요. 그 기점에서 5년 앞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예측한 것을 보면은 기재부는 5년 평균 0.92%, 한국은행은 0.86% 어긋났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IMF는 1.08%, OECD는 평균 0.8% 오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은 0.64%에서 0.8% 정도 어긋났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부나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예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님은요. 정부 입장은 예측이라기보다는 목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쓰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성장률을 낮게 예측하면은 향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미리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전망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기재부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나온 국가채무비율보다 실제 결과가 항상 낮았던 것은 이제 그거를 꼭 예측한다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제시한 거. 그러니까 중기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나온 국가채무비율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최백운 교수님이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 지출을 억누른다는 음모론적 시각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와 그리고 그 국가 채무 비율의 크기 그것을 조절하는 게 바로 기재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재부는 그냥 역할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실제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계속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아무리 뭐 기재부가 안 한다고 해도 정말로 균형 재정, 뭐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딱 맞는 그런 재정을 펼쳤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증가해왔겠습니까? 국가 채무는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계속 쭉 증가해왔습니다. 어떻게 썼냐가 뭐 더 중요한 일이겠지만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번 보죠. 그러면은 GDP 성장률 틀리는 게 즉 한국 기재부에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가? 이걸 보시죠. 이거 좀 자료 찾기 힘들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2019년 4월 10일에 나온 기사인데 알렉스 맥킨타이어하고 세드릭 샘이라는 두 사람이 쓴 기사를 보면은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999년부터인가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IMF가 GDP 성장률 예측한 것과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차이를 보면은 평균 오차가 한 1%포인트 정도 돼요. 이거를 더 넓히면 기간을 2011년 이전부터 2018년까지로 넓히면은 좀 더 커집니다. 만약에 기재부만 정보를 잘못 주면은 한국만 틀리겠죠. 한국만 틀리겠죠. 근데 선진국 국가들 뭐 한 G20 정도까지 보면 되나? 20개 국가 정도? 뭐 G7을 봐도 틀려요. G7 일곱 그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재부가 정보를 주는 한국의 경우만 틀리는 게 아니라 선진국들의 경우도 다들 평균 한 1% 정도는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최백운 교수님 같은 관점으로 보면은 한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뭔가 의도를 갖고 IMF에 잘못된 정보를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렇겠습니까? 또 이것도 한번 보시죠. 2020년 1월에 작성된 건데요. 이거는 뭐 언론사는 아닌데요. 네, 언론사는 아닌데 어쨌든 예, 저널입니다. 한국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루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올라온 칼럼인데 이 데이터루는 한국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저널리즘 브랜드라고 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브랜드. 매일경제와 MBN 기자들이 주축이 된 취재팀이 만드는 것이라고 예,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살짝 좀 꺼려지시나요? 뭐 어쨌든 예,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는 가정하에 보시도록 하죠. 2010년에서 2019년 약 10년 동안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이 평균 0.74% 오차를 갖고 있었고 기재부가 0.81%의 오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더 줄이면 최근 5년 2015년부터 2019년 평균 오차를 보면은 한국은행은 0.46%, 기재부는 0.56%의 오차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그 익명의 세계 민간 경제 연구소의 오차보다 적은 거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이 전망치와 실제 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이 줄었잖아요? 이 경제 전망이라는 거는 당장 이 한 해를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4년, 5년 미리 예측한다는 게 정확히 맞추기 위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일단 어렵잖아요, 이게. 한 나라 안의 경제 상황과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게 상호 영향을 주는 게 그 결과가 바로 경제 성장인데요. 이거를 특정 의도를 갖고 틀린다는 게 그야말로 음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굉장히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일부러 딱 적절하게 딱 줄여가지고. 어쨌든 네, 다시 최백운 교수님으로 돌아가면은 최백운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IMF에서 올라온
또 다른 자료들, 통합재정수지 자료입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IMF 자료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재부 자료라고 할게요. 기재부에서 넘긴 거라고 하니까 이 기재부의 통합재정수지 전망이라고 보죠. 이 통합재정수지가 다른 선진국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미국의 경우는 연평균 8% 적자, 영국은 마이너스 6.5%, 프랑스, 일본은 마이너스 5.0%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국가 채무 비율이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도 얼마 안 올라가요. 근데 한국은 이런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2.5% 평균 지출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20%나 올라가느냐? 21%죠. 국가 채무 비율이 왜 21%포인트나 올라가느냐? 최백은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은 부채를 GDP로 나눈 거기 때문에 기재부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국가 채무 비율을 과도하게 추정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위압감을 줘서 재정준칙 도입을 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서 기본소득 같은 서민을 살릴 수 있는 확장 재정을 하지 않고 기득권에게만 돈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몰아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소 최백은 교수님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저의 해석이 들어갔습니다. 이 최백은 교수님의 직접적인 워딩은 아닙니다. 이것을 밝혀둡니다. 이게 말이죠. 통합재정수지를 놓고 보면 그래요. 통합재정수지를. 근데 작년에 저희 방송한 것 중에 기정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가 부채는 통합재정수지를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관리재정수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왜 그렇죠? 통합재정수지라는 거는 국가의 이 재정, 그러니까 이제 세입과 세출,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보장성 기금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게 있고 이제 나가기로 돼 있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니까요. 정부에서 임의로 이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입과 세출로만 볼 수 있는 관리재정 수지를 봐야 된다. 여기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하냐, 축소 재정을 하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IMF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은 이 통합재정수지 추이가 2014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흑자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이 안 늘어났냐?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백은 교수님은 이 부분 전혀 이상하지 않았나 봐요. 이 기간 동안 그러면 한국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게? 통합재정 수지가 흑자였는데 이때 그러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간 증가폭이 뭐랑 비슷하냐? 정부 관리재정 수지 적자폭이랑 비슷한 퍼센트로 올라갑니다.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2020년 이후에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는 뭐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더 늘린다는 거죠. 2014년부터 2019년보다 2020년, 작년은 이미 벌써 넘어갔고, 작년, 그리고 올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이 확장된 재정 지출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기재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재정 지출이 늘어났죠. 그 기간을 앞으로 5년간 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의 확장 재정이 아니면 뭡니까? 기본소득 안 하면 확장 재정이 아닙니까? 왜 확장 재정을 하겠어요? 한국 정부, 즉 민주당 정권, 민주정부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IMF 보고서에서도 나와요. 이 자료만 보여준 게 아니라 코멘트가 있는데요. 이 한국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중기적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혁신 촉진을 위한 지출 증가로 공공부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지만,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하시겠다는 내용하고도 연결됩니다. 이게 능력이 닿는 한 이 주간 최백원을 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번에도 결국 최백원 교수님 틀린 정보로, 잘못된 전제로 해석한 틀린 정보를 본인의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을 또 뉴스공장 같은 곳에 나가서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반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뉴스공장 출연해서 이런 내용을 한 것 같아요. 비슷한 제목의 그 방송 클립이 올라왔거든요, 뉴스공장에. 더 위험한 건 이거죠. 이러한 주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분명히 유통되고 있을 거예요. 뭐 기본소득 포럼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 모임 있죠.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 거기서 그냥 퍼지면은 반박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원님도 제발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서 의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저 같은 듣보잡한테도 지적당할 수 있는 이런 최백운 교수님 의견을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백운 교수님 분명히 전문가죠. 전문가십니다. 경제학 교수인데요. 하지만 교수라고 전부 맞는 주장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기재부를 악마화하는 참 낡은 프레임이죠. 어떻게 보면 10년도 넘은 10년 된 프레임입니다. 모피아.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빈약해요. 빈약하잖아요. 이렇게 빈약하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냥 개인 의견이죠. 개인 의견. 동네 아저씨 개인 의견. 이 부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확장 재정하고 있고요. 기본소득 아니라도 돈 쓸 곳 많습니다. 복지국가로 나가느냐 아니면 기본소득하고 망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주간 최백은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